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영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럴 때만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원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도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롯을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미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화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철과 같습니다. 강철,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화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취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불로 다스려 가지고 강하게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임수를 쓴다는 것은 금을 갖다가 숫돌 같은 걸로 이렇게 연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화를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건 역시나 경금이라고 하는 강철은 정화를 취용해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 것이 원칙적인 용도 쓰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 화를 쓰거나 수를 써야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 자칫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죠. 경금도 신금도 가장 꺼리는 것은 토가 많아서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 또 병화 정화는 토가 많으면 핵이 무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정화도 토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경금,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또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금, 신금 같은 것이 월령이 진월, 술월, 축월, 진술, 충미, 월 이런 때 토가 많을 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토다 매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서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면 그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거나 통제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장치, 즉 안전장치, 사람으로 치면 보다 보험 같은 거 하나 드는 거죠. 간목이 있게 되면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통제, 억제해서 토다 매금, 즉 토가 많아서 경금이 매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경금 옆에 이렇게 간목이 있거나, 뭐 물론 연간 월간에도 같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뭐 갑경충이라고 해서 일간 경금이 간목을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은 뭐다?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갑경충해서 간목을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써야 될 아주 필요한 용신, 아주 필요한 연장인데 내가 그거를 갖다 깨박살내서 없애버리겠냐고요. 그렇지 않다. 일간은 임금과 같은 것이고 일간은 보다 심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목을 얻게 되면 역시나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의 경금은 안정장치, 보험을 어디에 든다? 간목에 든다. 근데 중요한 것, 수월의 간목이 너무너무 약하다. 경금은 토가 많으면은 토다 매금이 되지만 간목은 토가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되죠. 토다 목절. 그래서 사주 중에서 토가 많은 것은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돼요. 목은 토가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되는 것이고, 화는 회기 무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 무토기 또 토가 많으면은 그런 신왕무일이라고 해서 그것도 좋지 못하게 보죠. 그 다음에 경신금이 토가 많으면은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 개수가 토가 많으면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니, 이 사주 중에서 어느 오행이 물론 어느 오행이 다 왕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나 토가 많은 것은 역시나 어느 일간이든 간에 좋을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뭐다? 토다 매금,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간목이 약하면 토다 목절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뭘 써야 된다? 그래서 임수를 취용하게 되면 이 임수는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줘서 간목의 뿌리를 착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수는 간목을 수생목해서 생주해 주면서, 이때는
경금을 갖다 정화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세진, 세척 또는 연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월의 경금은 정화보다는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좋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딱 외우시면 나중에 정화를 받는데 수월의 정화를 받는데 그럼 임수하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지만 토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금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죠. 경신일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칙론적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간목으로 정화 경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간목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건 토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용신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금이 다시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화를 쓸 때도 문제는 토가 많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해야 되는데, 화극금해야 되는데 토를 생해버리면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없다, 단련할 수 없는 기운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 토가 왕할 때는 그래서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월의 간목은 수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뭘 쓴다? 간목 임수를 위주로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수월의 경금 사주를 한번 보시면 쉽게 한번 감명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보는 도구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죠.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왕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주 중에서 오행이 두루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갖춰진 오행 중에서 너무 왕신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어느 한 신이 너무 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일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사주에 끌려다님을 당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용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양대양. 양금이 양토로 봤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월지 있는 술토가 일간인 나를 생하죠. 나를 생한다, 생하자라고 하고요. 생하자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은 나의 어머니 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는 거니까.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게 있으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표현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내가 생하는 것이니 어머니가 아니라 이건 나의 자식이라든가 아랫사람 같은 개념, 부하직원 같은 개념, 내가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상이라든가 나의 창작물이라든가 나의 언행 같은 것을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신상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생하자 인성 어머니에 관련된 어머니라고도 하고요. 공부 학업 같은 것도 인성으로 보기도 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도 학업으로 보기도 인성으로 보기도 하고, 뭐 사회복지 같은 거 있죠. 남을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인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거나 인성이 사주에서 길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해서 이러한 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챙겨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인성이 용신인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든가 학자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대석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성이라고 해서 나를 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생이 너무 많은, 예를 들면은 인성이 너무 과다하다, 이거는 차라리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없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다 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있어줘야지만 되는데, 자, 토가 금을 생하죠. 금이 일간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토가 인성인데 토가 금을 생하는데 토가 너무 많으면 토다 매금, 이것도 인성이 과다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지만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이고요. 편인은 나를 몸으로 생해준 것은 아니지만 나를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양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육치를 배울 때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고요.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요. 편인이 좋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일간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정인도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면 그건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고, 또 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간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인이 된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 양토인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초기로 신금이 있죠. 신금, 중기로 정화, 분기로 무토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금은 의미가 없고요.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관 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되거나 또는 정관격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월의 경금이 술 중에 통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신약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겁나게 억수로 왕한 것은 아니고 불약하다, 약하지 않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어서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토가 많게 되면은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있으면은 화극금이 되는 게 아니라 토생금이 돼버리죠. 그래서 토가 많은 경우에는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가 예를 들어서 술월에 무토, 기토 등등 지지로 진술충, 토 등이 많게 되면은 경금이 매금될 수 있기 때문에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면 먼저는 뭘 필요로 한다?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얻어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방비하고 경금이 매금되는 것을 방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술월은 토가 왕하고 금도 세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목은 술월에 굉장히 약하죠. 신월에 절지, 유월에 태지, 술월이 되면 여기가 양지, 물론 이제 해월 되면 장생이라서 어느 정도 세력을 얻긴 하지만 술월의 간목은 그렇게 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관목을 생해 주어야지만 토를 능히 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토인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서 경금이 예를 들어서 오금 더럽혀졌다라고 하면 신금과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경금을 세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술월의 용신치용법인데, 만약에 뭐 지지로 신유금이 많아서 금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보다는 정화를 선택해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원론적인 용신치용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본 원칙을 안 연후에 그 이후에 사주의 국세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지 진토를 봤습니다. 얘도 편인이지만은 술토는 건토, 진토는 습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서 첩신해서 뭐가 되죠? 진술충이 됩니다. 진술충이 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 술중에 있는 신금은 매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중에 있는 정화는 개고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개고가 된 술중 정화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있으면 관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경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번갯불에 콩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술중 정화가 개고된다, 어떤 분들은 엄청난 의미를 두고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개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은 둘 토를 이렇게 제해주는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합니까? 목이 왕합니까?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초가 조금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의 뿌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천간보다는 지지가 원칙적으로 더 강합니다. 뭐 4대 6 정도로 지지가 더 강하다라고, 7대 3 또는 4대 6으로 지지가 더 강하다라고 보면, 진술충이 되면 간목 위에 있는 간목은 다 부러지고 토다 목절이 되거나 의미가 없어지죠. 반드시 간목이 지지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롭게 신금을 얻어서 경신일주가 되는 것이니, 임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경금을 세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경금 자체가 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모양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보도록 할 거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충이 되죠. 이렇게는 신자합이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말하는 것인데 진짜 빠졌다 해도 신자합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죠. 물론 이제 건조한 국세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병화 투출되죠. 병화는 경금입장에서 7살인 것이고, 병화는 조훈을 할 수 있지만 경금을 단련하지는 못한다. 단지 조후의 의미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병자시와 마찬가지로 병술시도 있습니다. 병술시.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병화는 여기 술에는 통근 가능합니다. 여기 술에는 진술충 돼서 술중에 있는 저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통근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토가 또 다시 많아졌다라고 하는 점, 간목 두 개가 지지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역시나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고 조후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라리 병술 이렇게 갈 바에는 정축시를 얻으면은 역시나 토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지만은 축토의 경금이 뿌리를 얻을 수 있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간목 두 개가 약하더라도 정화를 생할 수 있죠. 일단 구조 자체는 틀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주 명식에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이 사주가 썩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틀이. 국세 자체가 정화도 지지의 뿌리가 있고 간목도 지지의 뿌리가 있고 경금은 신의 뿌리가 있으니, 그렇게 됐으면 진짜 상상지명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구조였을 것이겠지만, 정화도 뿌리가 약하고 간목의 뿌리가 약하니 상상지명은 아니더라도 대운에서 어떻게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중격 정도의 사주 틀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자란 거 목화가 세력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그때 발전 발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정축시하고 다르게 요거는 간목 두 개가 해의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화는 역시나 뭐 정축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은 갖추었습니다. 정화도 갖추었고 간목도 갖추었고, 병화가 있어 조도 할 수 있으면 좀 좋으련만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운에서 목화운으로 가서 화목이 살아나게 되면 이 사주도 그죠, 중격 정도의 틀은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축이 좋을까요? 정해가 좋을까요? 이거는 대운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면 토다 매금이죠.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문제 인신충 빵 때려버리면 경금의 뿌리도 날아가 버리는 단점이 있겠다. 경진시는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일 것이고, 신사시는 사신합수, 이거는 수로 보지 않고 금으로 봅니다. 이거는 왜냐면 수가 없죠. 천간에 투출돼 있으면 수의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보지만, 신금은 금의 인과제, 사는 금의 장생처죠. 이거는 금이 왕한 것이다. 사중병화로 그냥 단지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도 의미이고요. 이모실 같은 경우에는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수월에 토가 많으니까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임수로서 간목을 생하는 구조로 갈 것이냐, 또는 반대로 어차피 경금이 신의 뿌리를 뒀으니 오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목으로서 화를 생할 것이냐, 그러면 상반되는 거예요. 임수를 쓰게 되면 화를 못 쓰게 되는 것이고, 화를 쓰게 되면 임수가 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으로 쓸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라면 일단 경금이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면 화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금수운 때, 수운 때는 화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썩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임신 기후대원때도 천간에 인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수가 화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모시는 그냥 반길반용하다. 임수를 쓸 것이냐, 이거를 쓸 것이냐, 왔다리 갔다리, 그 정도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신 두 개를 얻어서 일간 굉장히 왕하죠. 문제는 뭐다? 재성도 간목 3개나 있고, 문제는 화가 없습니다. 술중 정화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갖다가 진술중에서 계고된 정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 헛소리입니다. 지나가 번개불에 콩고 먹는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술충 돼서 그러니까 진술충이나 충미충 딴 거 볼 거 없고, 그냥 토가 왕해졌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진술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진다. 신금 두 개로서 경금이 왕해졌기 때문에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은 좀 단점이긴 하지만, 대운에서라도 세운에서라도 화를 받아 얻게 되면 경금을 단련할 때, 그때 좀 발전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던 애가 어느 순간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학교 반장을 딱 했다. 이거 반장하고 딱 이제 진급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껌짝짝짝 신고, 그 다음에 침 딱딱 뱉으면서 지나가는 애들께 또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삥 뜯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원국의 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지금 일진 얘기를 한 것은, 이 사주가 일간이 튼튼한 거 굉장히 좋은 거고, 재성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결국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이날 태어난 중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진짜 일진이 돼서 애들 삥 뜯고 다닐까요? 이렇게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 행복한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